상속이라는 게 나왔네요. 이게 참 문제에 많이 나오죠. 물려받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 이런 걸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의 개념에는 이제 유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식행위로 방식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유언은 내가 말을 통해서 누가 나의 상속인이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내 모든 재산은 내 자식 3명 중 막내딸에게만 준다. 이런 유언을 하는 것도 자유죠. 유언은 자유예요. 누구한테 내 재산을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요식행위 이런 말이 있네요. 법에 딱 정해진 방식으로만 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법에 정해진 방식이라는 게 이 5개인데 내가 자필로 썼거나 녹음해놨거나 어디 가서 공증을 받았거나 비밀 증서 형식으로 했거나 구수증서 방식으로 했거나 이 5가지의 규칙을 딱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고 그냥 나 너한테 다 물려줄게 이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산 다 물려받기로 했다 이러겠죠. 그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이 5가지 방법으로만 유언 방식을 정해놨어요. 상속의 개념을 또 다시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친족과 배우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가 상속이라고 나오네요. 권리, 아까 재산을 이어받는다고 했죠. 근데 의무도 받아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빚이 있으면 빚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문제에서는 채무라는 얘기가 나오죠. 채무. 나의 의무, 그 사람의 의무도 같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의 종류에는 유언을 통한 상속과 법정 상속이 있다. 유언은 아까 말한 듯이 죽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남겨놓는 거죠. 내 재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만약에 이 방식으로 다 딱 작성이 돼서 효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돼요. 효력이 없으면 거기에 따르지 않고 법정 상속을 해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한다는 거죠. 법정 상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순위대로 해요. 이 순서대로 이 1순위 사람이 있으면 1순위 사람한테 해줘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직계 비속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비속은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어려운 말로 직계 비속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에 내가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은 딱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딱 아래로 내려간 사람을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자식은 비속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높은 사람, 부모님이라고 치면 부모는 딱 위로 올라가죠. 직계로 있는 존귀한 사람이 부모님이죠. 내가 만약에 자식이 없었어요. 내가 자식이 낳지 않은 채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은 누가 갖는다는 소리예요? 부모님이 갖는다는 소리예요. 왜? 1순위가 비속이죠. 1순위 원래 자식이 받았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받아요? 부모님. 2순위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3순위는 형제자매.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누가 받아요? 동생이 받는다는 소리죠. 원래 자식이 받아야 되는데 자식 없고 부모님이 그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면 내 동생이 받는다. 동생도 만약에 없었다면 그때 사순이라는 게 나와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 혈족. 내 사촌이 받아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배우자.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나한테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거 외워야 되죠. 좀 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었어요. 남편이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있었어요. 자식이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자식과 배우자가 같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식이나 그리고 부모가 있었어요. 자식, 부모, 배우자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자식이 받죠. 그리고 자식이 받을 땐 부모가 못 받아요. 부모는 이순이라서. 그런데 자식이 있을 때 내가 배우자도 있는 사람이면 배우자와 자식은 공동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을 때는 배우자는 이쪽이랑 공동 상속을 하고 내가 만약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만 있었어요. 부모와 배우자. 그러면 부모가 상속을 하죠. 그리고 배우자는 부모와 공동 상속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상속인이 3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와 배우자. 좀 어렵죠?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동생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이랑 배우자만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상속을 어떻게 하죠? 그럼 내 모든 재산은 배우자만 가져요. 동생이랑은 공동 상속하지 않아요. 왜? 이걸 다시 읽어보면 직계 비속, 자식이나 직계 존속,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한다. 그리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한다. 자식이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자식이나 부모와 공동 상속하고 자식이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혼자 다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왜? 문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한 10번 읽어보면 외울 수 있어요. 잘 외우시고 밑에로 가볼게요. 균등 분할 상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네요. 성별, 혼인 여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동복과 이복의 차별 없이 동순위자의 상속분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남자 여자를 차별했었죠. 남자한테 다 주고 뭐 여자는 조금만 주고 안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식이 있으면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그리고 나한테 3억이 있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나한테 3억이 있으면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언을 따로 한 게 없다면 1억씩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딸이 결혼했어요. 똑같이 나눠줘요. 아들이 결혼했어요. 똑같이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이 나눠줘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자연혈족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법정혈족은 내가 만든 자식이죠. 양자로 들인 사람이죠. 이 2명, 아들 둘은 내가 낳은 애고 딸은 입양했어요. 그래도 1억, 1억, 1억 똑같다는 거예요. 양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동복과 이복을 차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들 둘은 지금 현 부인한테 낳았고 딸 하나는 내가 이혼했던 전 부인한테 낳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건 똑같죠. 내 자식이라면 똑같이 1억씩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언이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법정 상속에 관해서 우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법정 상속자 중 동순위자 같은 1순위인 거죠. 자식은 다. 동순위자끼리 상속분은 동일하다. 똑같이 나눠 가진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오네요.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걸 또 잘 알아놔야 되는 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유류분이 뭐냐면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한 부분,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까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먹고 살 권리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서 10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배우자는 없고 자식만 2명 있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자식들은 내가 유언을 안 했으면 5억씩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내 10억은 그냥 내 가장 친한 친구 누구한테 준다라는 유언을 적법하게 만약에 남겼다면 그럼 10억은 친구가 가져가고 자식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유류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이 사람들은 상속을 못 받았죠.
원래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은 이 자기 대신 받아간 사람한테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까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2억 5천, 얘도 나 2억 5천 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얘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어차피 못 받은 사람이죠, 부모님은. 지금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2순위라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고 부모님이 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10억을. 그러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은 3분의 1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10억 중에 3분의 1을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의 경우에는 2분의 1, 부모의 경우에는 3분의 1.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2분의 1. 물론 이건 자기가 1순위 상속인이 돼서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